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지적인 어휘 생활을 위한 우리말 탐사 강의를 맡은 김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말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한자를 쉽게 익히면서 그 속에서 포함된 흥미로운 어휘들을 몇 개 골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자는 우선 부수를 알아야 합니다. 부수는 사전에서 한자를 배열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인데요. 부수를 알면 한자를 배우기가 쉽습니다. 전체 214자로 이루어졌는데요. 부수는 어린애들 그림처럼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한꺼번에 배우려면 아무래도 지루할 수 있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설명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부수가 결합되어 만든 글자 하나를 알게 되면 또 이것이 다른 부수와 결합되어 또 다른 글자가 생깁니다. 이것을 이어서 나가면은 마치 칡뿌리처럼 연결돼서 아주 글자를 배우기가 쉽습니다. 이를 엣, 고자 계통의 한자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자 계통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옅고, 사고고, 단단할고, 낮게, 마를고, 시어머니고, 쓸고, 오랑캐호, 호수호, 풀호.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럼 옛날을 뜻하는 엣고자를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기도문이 있는 신주단지에 방패를 더한 모습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기도문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신주단지에 성스러운 기물을 더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주단지에 성스러운 기물을 넣어서 방패를 더한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생활에서는 이처럼 주술적인 의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문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서 고자는 오래전, 곧 옛날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고고학이란 말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고자는 엣고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거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고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엣고자가 기도문을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방패를 얹어놓은 모습인데 거기에 그 집단의 원수가 되거나 적이 되는 사람들은 이 기도문의 효과를 부셔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신주단지에 방패를 얹어 놓았는데 이거를 원수나 적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부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몽둥이를 들고 와서 이렇게 때려 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큰 사고입니다.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것이 사고고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일부러 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나 사고가 났다. 그럴 때 이 사고고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단단할 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할 고자는 기도문을 이렇게 신주단지에 써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방패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외부에서 때려 부실까봐 이걸 단단히 한 번 더 에워쌉니다. 이 글자가 단단할 고자가 됩니다. 단단하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낮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단할 고자가 신주단지를 방패로 보호하고 그거를 주위를 에워싸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단할 고자인데 결국 이것은 자기만 둘러싼 거기 때문에 짝이 없는 모습이 됩니다. 여기에 사람 인자를 붙이면 짝이 없는 낮게, 개인, 개별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단단할 고자에 사람인을 더하면 우리가 숫자를 셀 때 낮게자가 됩니다. 한 개, 두 개. 각개전투란 말 다 아시죠? 병사가 각자 총검술 따위로 벌이는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마를 고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옛고자가 오래되다는 뜻인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래된 나무를 뜻하려면 왼쪽에 나무 목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럼 나무가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를 꽃자가 됩니다. 우리 고엽제라는 게 있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이 그 밀림의 초목들을 말려 죽이려고 뿌린 제초제가 고엽제죠. 그때 쓰는 고엽에서 마를 꽃자를 씁니다. 고목이라고 나무가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것을 고목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도 마를 꽃자를 씁니다. 다음에는 시어머니 꽃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 꽃자는 계진녀의 애꽃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들어 오래되면 시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이건 시어머니 꽃자로 씁니다.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 이거는 뭡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글자는 시어머니 말고 고모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고모 아시죠? 아버지의 여자 형제들을 고모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째서 시어머니와 고모가 같을까? 시어머니가 고모가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고모의 어떤 여자가 고모의 아들과 결혼하면은 고모가 곧 시어머니가 되죠. 이렇게 고대에는 사촌 간의 근친혼이 있었던 우리 풍속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자에는 문화도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쓸꽃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쓸꽃자는 풀을 뜻하는 초와 애꽃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풀이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해 살 수 있는 다년생 풀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쓴바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쓴바귀의 쓴맛, 그것을 골라내서 쓸꼬라고만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재미있는 한자인데 턱밑살 호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턱밑살 호자는 애꽃자와 육달월이라고 하는 월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달월은 달이 아니고 고기의 모습입니다. 옛 글자 자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고기 덩어리를 재놓은 모습입니다. 달월자가. 그런데 추운 나라에 사는 만주족이나 여진족도 춥기 때문에 지방을 두텁게 쌌습니다. 그래서 이 턱밑살호는 또 청나라나 이런 오랑캐들을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북쪽에 사는 오랑캐. 그래서 이게 오랑캐 호자도 됩니다. 이 단어들이 굉장히 재밌는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호빵, 호떡, 호주머니, 호박 이렇게 호자가 들어가는 말 많습니다. 오랑캐. 이게 다 오랑캐나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호주머니를 보면 우리는 그냥 호주머니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던 주머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복주머니라고 옷과 따로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청나라 사람들은 말 타고 전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에 주머니를 아예 붙인 거예요. 그것이 호주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턱밑살호는 결국 오랑캐호를 뜻하고 이 호자가 들어간 것은 오랑캐나 서역을 통해서 들어온 물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호수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호자는 아까 오랑캐를 뜻하는 호자가 있었어요. 이게 지방이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겁니다. 지방덩어리. 그리고 이 지방덩이처럼 물이 오랫동안 쌓이면 그곳이 호수가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삼수변이라 해서 물인데요. 물이 오랫동안 한 곳에 지방처럼 쌓인 곳이 호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춘천을 호반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게 호숫가의 도시라는 뜻이고요. 또 호남이란 말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데 이 말이 사실은 호수의 남쪽 지역이란 뜻입니다. 중국에도 물론 호남성이 있는데 거기에 호수는 동정호이고 우리나라의 호남은 금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은 풀호자입니다. 이 자가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우리말에 재미있는 말들을 만들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오랑캐 호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턱밑살호라고 지방이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쌀밑자를 붙이면은 풀이, 쌀로 만든 풀이 지방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찐덕찐덕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풀호자입니다.
잔디 같은 풀이 아니고 벽지 같은 걸 붙이는 데 쓰는 풀을 풀호자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호구지책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자기 직업을 겸손하게 호구지책이라고도 하는데, 이 호구가 입에 풀칠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뭐 여론을 호도하다 이런 말 들이죠. 여론을 왜곡하고 이런 걸 호도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앞에 풀호자, 진흙도자를 합쳐서 풀이나 진흙으로 사실을 이렇게 바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춘다는 뜻. 그거를 호도하다고 합니다. 이때도 풀호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꽃자 계열의 한자와 그에 따른 어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렇게 애꽃자처럼 기본이 되는 글자를 중심으로 꼬리를 문 것처럼 관련된 한자를 익혀나간다면 꽤 재미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어휘가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말 어휘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